안녕하세요, 모토야의 박병환 기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승한 차는 기아 자동차의 모하비 더 마스터입니다. 이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는 지난 8월 21일부터 이제 사전 계약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9월에 이제 정식 출시가 됐는데요. 이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를 이제 시승을 하면서 좀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고 어떤 매력을 또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의 디자인은 지난 3월 이제 서울 모터쇼에서 공개됐었던 모하비 마스터피스의 디자인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셉 버전으로 나왔었던 기아 모하비 마스터피스의 그 디자인은 상당히 파격적인 스타일을 이제 보여주면서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그 화제가 됐던 스타일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양산차에 거의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해낸 것이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이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아 자동차의 그 호랑이 코 그릴을 거의 차폭 끝까지 이렇게 늘려놓은 그런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이 차폭 끝까지 늘려놓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으로 이렇게 헤드램프를 이제 삽입을 해놨는데요. 이런 방식의 디자인은 기아 자동차가 이미 셀토스를 통해서 이제 먼저 한번 선보인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 헤드램프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4등식으로 이제 램프를 배치를 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로줄 형상의 데이라이트를 이제 삽입을 해놨습니다. 기존의 그 모하비 시리즈랑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입체적이고 굉장히 좀 시각적으로 아주 좀 화려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측면의 디자인에서도 몇 가지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이 새로운 디자인의 알로이 휠과 이제 하단에 이제 장식물들이 좀 더 이제 좀 볼륨감 있게 변경됐다는 점. 이런 점을 이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후면부의 디자인은 이제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이제 모하비 마스터피스의 디자인 요소들을 상당히 차용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테일램프 같은 경우 보시면은 기존의 모하비와는 달리 상당히 이게 도드라지게 이런 식으로 조형을 해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사이를 이어주는 일체형 스타일의 이제 테일램프를 또 이제 디자인을 해서 차를 훨씬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사이 이 부분에는 이제 모하비 레터링을 이제 삽입해놓은 것이 또 눈에 띕니다. 테일파이프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좌우 두 발씩 해서 매립형에 거의 가깝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훨씬 세련되고 아주 당당한 그런 이미지를 이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의 실내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이 모하비 더 마스터의 실내는 기존 모하비하고는 거의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크게 이제 변화했습니다. 특히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통째로 뜯어다가 이제 고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요. 이 대시보드는 이제 기존의 모하비가 이제 좀 세로형의 좀 약간 좀 고전적인 그런 이제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었던데 반해 지금 이 모하비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신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수평 기조의 디자인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존의 모하비도 당시 기준에서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편이긴 했지만은 지금의 모하비랑 비교해 보면은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차가 이제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크게 변화를 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 제네시스에서 출시할 그 SUV 모델 있죠, GV80이라고. GV80이라든가 아니면 좀 고급 SUV 모델들과 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크게 바꾼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질감도 굉장히 우수하고 이런 우드 트림이나 이런 장식들이 이제 지나치게 과도하지가 않고 정제가 아주 잘 된 그런 느낌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앙에 12인치 정도 되는 수준의 화면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화면도 굉장히 크고 이 터치 반응도 상당히 빠릿빠릿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 K9에 사용하는 계기판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세 가지 테마를 제공하고, 테마가 바뀌었을 때 그 애니메이션도 이제 상당히 부드럽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렉시콘의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같은 집안 내에서는 이제 K9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이 기아 자동차가 이 모하비를 고급 차종으로 좀 어필을 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이제 지금 이런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전 지금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요. 이 운전석은 전반적으로 신체를 아주 부드럽게 이제 감싸주는 착자감이 아주 일품입니다. 장시간 주행을 해도 이제 크게 피로감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방향의 이제 전동 조절 기능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운전석 한정으로 앞뒤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이제 전동식 럼버 서포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이랑 조수석 양쪽에 3단계의 열선 기능과 통풍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요. 뒷좌석의 이런 착좌감이나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우수하게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각도 조절 기능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헤드룸 걱정 없이 여유롭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죠. 네, 그럼 모하비의 이제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일게이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전동식으로 이제 개폐가 되고요. 그 내부에 보시면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 이제 5인승 모델인데, 이제 5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넓은 이제 트렁크 공간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돌출부도 거의 없는 설계를 이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아주 짐을 싣고 부리기에 아주 적당한 그런 구조를 이제 취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바닥에 있는 이 카펫을 이렇게 걷어내면은 보시면은 또 이렇게 추가적인 수납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2열 좌석을 이제 모두 접어주면은 거의 1600리터가 넘는 그런 적재 용량을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하비의 아주 이 넉넉한 트렁크 용량은 이제 짐이 많은 이제 레저나 캠핑 같은 이제 아웃도어 활동에서 상당히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유로6 대응으로 출시가 됐었던 이제 더 뉴 모하비와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L V6 디젤 엔진인데요. 이 엔진은 이제 260마력의 최고 출력과 57.1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변속기는 자동 8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 구동 방식은 이제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4륜 구동 시스템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4륜 구동 시스템은 또 이제 저속 트랜스퍼 케이스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죠. 네, 지금 저는 이제 모하비 더 마스터를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하비 마스터를 지금 시승을 하면서 지금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부분은 바로 승차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저 앞쪽에 좀 큰 방지턱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기존에 이런 서스펜션에 있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모하비에 비해서 훨씬 더 깔끔하고 세련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존의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좀 뒤쪽이 살짝 좀 덜컹거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 모하비 더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마치 거의 고급 세단을 방불케 하는 아주 부드러운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격을 좀 이렇게 강하게 받아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다 남아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이제 용인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차가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모하비도 상당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지향하고는 있었는데, 이 서스펜션의 세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차체 구조 같은 그런 면에서 좀 다소 좀 이게 미진한 그런 모습들이 좀 몇 가지가 이제 있었는데, 지금 이 모하비 더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정숙성에 대한 부분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정숙성은 확실히 이제 6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또 차체가 원체 큰 데다가 또 그만큼 확실히 격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숙성을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이들 상태에서 거의 800rpm 정도를 이제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스티어링 휠이나 이제 기어 레버 그리고 이제 그 페달 쪽에 전해지는 진동이 사실 거의 휘발유차랑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의 진동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차체의 그런 떨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거의 없는 수준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외부 소음 차단 능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사실 크게 부족한 점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고급 SUV로서 뭐 사실 크게 이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숙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하비 마스터는 가속력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3.0L급의 이제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제 저속 토크의 양이 일단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가속 페달에 조금만 힘을 줘도 차가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힘차게 잔뜩하게 이렇게 나아가주는 그런 추진력을 이제 보여줍니다. 역시 이제 2리터급의 이제 4기통 엔진들과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수준의 이제 동력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속 주행 중에 안정감 측면에 있어서도 역시 이 서스펜션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몇 번 이제 개량이 된 덕분인지 확실히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나아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네요.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차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요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좀 잘 제어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전 지금 이제 오르막길에서 지금 이제 등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혀 저속 토크 풍부한 디젤 엔진의 특성상 뭐 힘 들어가는 느낌이 사실 거의 안 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스무스하면서도 파워풀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모하비 더 마스터의 코너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지단고도 높고 좀 무게중심도 많이 높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이제 정통파 SUV들, 예를 들면 이제 쌍용의 G4 엑스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지프 랭글러 같이 그렇게 좀 지상고가 아주 높고 아주 무거운 그런 SUV들과 비교해도 사실 크게 부족한 점이 없는, 이 정도면은 이 동급에서는 적어도 이제 보통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수준의 이제 성능을 보여줍니다. 조정 질감 같은 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향상이 돼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좀 공률이 아주 큰 램프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차체가 좀 더 덜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롤 발생 여부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제어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확실히 여러모로 나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네요. 조종 질감에서도 몇 가지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스티어링 시스템인데요. 그전에는 이제 유압식을 이제 사용하고 있었죠. 스티어링 시스템을. 근데 지금은 이제 랭 마운트 타입의 이제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하비의 이 스티어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훨씬 좀 더 좀 직관적인 그런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아 자동차의 모하비 더 마스터를 이제 시승을 해봤는데요. 이 기아 자동차 모하비 더 마스터는 기존 모하비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더 향상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고급 SUV로서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차로 거듭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더욱 화려해진 외관 디자인과 더불어 더 화려해진 실내 공간, 그리고 한층 더 강화된 편의 장비들이 모하비가 가진 고급 SUV로서의 가치를 더 높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승차감도 상당 부분 개선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설계 자체가 상당히 좀 오래됐다는 점. 이미 벌써 모하비가 처음 데뷔한 지가 벌써 2008년이니까 지금 내년으로 거의 한 12년 차가 이제 돼가는데요. 기본 설계 자체가 이제 기본 설계 자체를 좀 크게 바꾸기 어려운 이 바디온 프레임 기반의 특성상 이거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이제 한계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고급 차종이긴 하지만은 이제 가격대가 상당히 좀 높게 책정됐다는 점, 이런 점들 정도를 이제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